오늘은 제대로 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독선과 부하내동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10년을 살았고 학생들을 가르친 지 20년입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잘 가르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태도만 봐도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올지 충분히 예측하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공부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제대로 공부해서 수학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두 가지, 독선과 부하내동, 이 두 가지를 버려야 이성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학생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독선적인 아빠는 자기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시 성공 경험담을 토대로 고등학생 때 공부 방법을 초중생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경향이 변했고 사고력 문제의 비중이 많이 늘었죠. 변화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적응할 생각이 처음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은 연산만 잘하면 되고 중등은 방정식 함수만 탄탄하면 도형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후 고등교재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죠. 생각보다 초등 심화를 더해야 하고 중등에서 수체계, 도형, 확률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것들을 잘해 고등 수학이 잘 되죠. 하지만 아직 이거 느끼기 전에는 마이웨이 중이라서 주말에도 아이와 수학책 펴놓고 씨름하는데 아이한테는 어떤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엄마가 주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경우인데요. 이제 부하내동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많죠. 대세를 잘 따르면 성공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맘카페하고 인터넷 후기에 의존해서 좋은 학원을 찾아보게 됩니다. 대치동 로드맵으로 나온 학원에 입학시키려고 열심히 준비하죠. 그 학원에 입학하면 사실 어떤 점이 좋은지는 몰라요. 그냥 잘 배웠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저 대세라서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되니까 등등 좀 엉뚱한 이유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중등과정 공부할 때는 정작 집에서 봐주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계선상에서 또 잘못된 해결책을 찾아 맘카페 같은 데를 뒤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이가 5학년까지는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6학년부터 사춘기 오면요, 지옥문이 열려요. 검찰이나 법 쪽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맘카페는 말이죠,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오픈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업체 아이디가 수천 개가 그 이상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맘카페 주인하고 광고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카르텔 학원이 여론 조작한다고 알려졌었고 최근에는 고소사건하고 경찰의 압수수색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네이버 카페는 아닌데 어떤 카페가 그런 데가 있대요. 또 어떤 네이버 맘카페는 아이디가 수백 개, 그 이상이 이제 활용돼서 특정 학원의 교재나 적응에 관해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들은 활동 내역을 보면 대부분 특정 학원을 지원 사격하고 경쟁 학원을 굉장히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블로그에서 이제 학원 후기를 보다가 그 블로그의 다른 게시글을 보면 이게 교육에 관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안경점, 맛집, 여행, 시계 이런 후기들이 그것도 강남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아이 공부시키기도 바쁜데 인플루언서 하는 게 쉬울까요? 사실 모두 거짓 정보에 노출된 것들입니다. 이런 특급 정보를 만약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쉽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뉴스 기사나 정보 카페 같은 걸로 도전해봤자 결과가 참담한 거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대치동에서 수학 성공하는 방법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초등 수학을 심화 사고력까지 하되 질릴 정도의 불필요한 영역은 좀 피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개수, 예각의 개수 이런 거 노가다로 찾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학입니까? 절대 아니죠. 약수배수의 개념도 정확히 모르면서 활용 문제를 이제 외워서 푸는 학생들도 많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등 수학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나중에 선행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중1 과정 개념의 예제로
툭 던지는 학원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원주각이나 원과 직선의 내용을 중학교 1학년 원과 부채꼴에 툭 집어넣어요. 학생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단순한 건데 그거 나중에 배울 내용이라서 그런 거죠. 제발 이런 거 필터링 좀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중간에 수학이 싫어지고 고등수학에 대한 공포까지 생깁니다. 고등수학은 혼자 많이 풀기 전에 책의 모든 내용과 문제를 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개념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이해 불가의 내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내용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선 금지입니다. 세상 변한 것을 모른 채 옛날 생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면 아이가 마루타가 됩니다. 두 번째, 거대 마케팅 조직에 속아 부안해동하지 맙시다. 하루에 2시간 공부하는데 가서 수업 듣는데 힘없는 을로 공부할 이유 없습니다. 세 번째, 성공하는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자, 1. 용어와 원리를 잘 배우고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습니다. 두 번째, 증명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세 번째, 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책에 정리하는 습관이 성적을 만듭니다. 네 번째, 남보다 하루에 1시간씩 더 공부해야 앞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더 많이 준비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특정 학원을 다녔거나 머리가 좋아서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자만심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알아본 내용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